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99장 8절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You will one day behold immortals with your own eyes. If you cultivate and purify yourselves faithfully, you will all become immortals. 앞세상은 수행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드러내어 대우주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병장수의 지상 성경 시대가 열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 추정보다 적어도 1억 년 이상 더 오래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의 프란시스 님모 교수가 이끈 국제공동연구진은 달이 약 4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43억 5천만 년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달 생성의 역사와 초기 행성 형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달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천문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이며 지금까지 거대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지구가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들이 뭉쳐져 달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를 두고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달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달 표면에서 가져온 암석과 먼지 속에 포함된 지르콘 조각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지르콘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돼 있어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 지르콘 조각들이 약 43억 5천만 년 전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달의 나이를 이 시점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연구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님모 교수팀은 달 표면이 과거에 2차례에 걸쳐 마그마 상태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충돌로 형성된 달은 거대한 마그마 바다 상태였으며 이 마그마가 한 차례 식어 암석이 되었으나 약 43억 5천만 년 전 조석 가열로 인해 표면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암석이 녹아 재용융됐다는 것입니다. 조석 가열은 달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마찰열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과정이 달의 표면을 다시 마그마 상태로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는 달의 생성 시기가 약 44억 3천만 년에서 45억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달의 나이가 기존 추정보다 8천만 년에서 1억 6천만 년 더 오래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달 표면에서 발생했던 충돌 자국이 재용융 과정에서 지워졌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며 이는 달 표면의 초기 충돌 흔적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님모 교수는 이번 연구가 지구형 행성 형성 이론과 잘 맞아떨어진다며 달의 나이와 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12월 11일 온라인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는 정상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암세포의 내성으로 인해 암이 재발할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화시키는 암가역치료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암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가역치료의 핵심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때 정상적인 분화 궤적을 역행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해
가상 환경에서 정상세포의 분화 궤적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정상세포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마스터 분자 스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마스터 분자 스위치는 암세포가 분화 궤적을 역행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대장암세포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가역화하는 치료 기전을 체계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은 암세포 유전자 네트워크에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는 조광현 교수의 바이오 벤처 기업 바이오리버트를 통해 실제 암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암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기업의 약 30%가량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년 폐지와 재고용 제도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12월 22일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2024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직원 21명 이상인 약 23만 7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약 7만 5,600개 기업이 70세 이상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비율이 30%를 넘는 사례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제를 폐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는 지난 8월부터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가능한 기업 비율이 25.5%에 그친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3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과 숙련 기술 전수를 위해 고령자 고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65세로 설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5월 이러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요.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신세계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시대를 구분하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근대, 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혁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은 시민사회,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시스템으로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어떤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는 한국인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다.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사와 겹쳐있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 이 동학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천하의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을 다퉈 땅 뺏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입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작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였고 30여 년 뒤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이후 그들에게 남은 적은 러시아였는데요. 결국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 유럽 전역에서 전운이 조성되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은 증오의 세기라는 책에서 20세기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다.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퍼거슨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러일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표방된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실제로 동학을 했던 분들의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남녀 평등 등 근대의 이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학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학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동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생각나는 동학은 인내천이다. 동학은 유불선 기독교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동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동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동학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동양철학자 김범부 선생은 1860년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동학이 창도된 그 역사적 대사건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뜻깊은 수련회가 열립니다.
대학생 수련회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진리 역량을 키우고 신앙의식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수련회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옴직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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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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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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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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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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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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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태울 천사문구 일체야 노래 웅리함지사파 시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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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사문구 일체야 노래 웅리함지사파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 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